다음 참고 보고 100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참고는 긴밀에 대해서 이제 페포에 대한 집합이 뭐 긴밀이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음 뭐 100번 예제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긴밀에 대해서 페포 집합은 뭐 긴밀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지금 참고 명제고 뭐 밑에 예제 상황에서 바로 보시면 돼요. 뭐 전체는 자연수 집합이고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을 뭐 4 이하, 뭐 5 이하, 뭐 6 이하, 뭐 7 이하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점 집합에 대해서 긴밀, 뭐 페포 집합에 대해서 긴밀이 아닌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한 집합이 긴밀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유한 집합이고 이제 긴밀이 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 페포 집합에 대해서 이제 긴밀이 아닌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페포 집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사실 전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같은 경우 뭐 4가 페포 집합에 있느냐를 확인한다라는 거는 4를 갖고 있는 뭐 가장 작은 계집합을 찾아와서 만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4를 갖는 계집합은 뭐 4 이하 아니면 5 이하, 뭐 6 이하, 7 이하 그런 것들이 이제 4를 갖는 계집합인데, 4를 갖는 계집합 중에서 4 이하, 5 이하, 6 이하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4 이하 집합이고 당연히 만난다가 돼요. 그래서 4를 갖는 가장 작은 계집합을 찾아와 보면 얘하고 이제 만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4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체 집합에서 누굴 갖고 와도 그 이하 숫자랑 1이랑은 만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페포 집합을 구한 건 이제 전체 집합이 된다. 결국 페포는 이제 전체 집합이고, 결국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제 덮개를 쓸 때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5 이하 이제 여기 계집합들이 그냥 다 데리고 오면 어차피 이제 전체 집합을 덮는 게 맞고, 그럼 이걸 유한계만 데리고 오다 보면 어차피 그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애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이하 쪽은 덮는 게 맞을 텐데 그거보다 큰 숫자는 당연히 못 덮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덮개인 건 맞고 유한계만 꺼내오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숫자 하나까지 그 이하까지는 덮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애를 덮을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긴밀인 집합은 페포 집합이 뭐 긴밀이 아닌 게 가능하다. 예. 이제 다음 101번도 이제 긴밀이면서 페포는 긴밀이 아닌 역시 그런 예제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데, 위상은 아까 이제 긴밀과 긴밀의 교집합이 이제 긴밀이 안 되는 예제에서 나왔던 위상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말고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 x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요 구간 형태를 계집합으로 갖고 있는 요 상황이면, 아까 이제 교집합 예제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원수가 있으면 긴밀이 돼요. 그래서 여기 1같이 최소원수가 있으면 긴밀이 되고 이렇게 최소원수가 없으면 긴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최소원수가 있으니까 긴밀이 돼요. 어쨌든 지금 요 위상 공간에서는 최소원수가 있으면 다 긴밀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최소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긴밀이 아닌데, 그냥 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 이런 꼴의 계집합을 가지고 오시면 이게 다 모으면 전체가 커버되는 게 맞고,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 당연히 커버가 안 되니까 이런 형태의 덮개를 쓰시면 뭐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원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꼴을 찾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 집합은 이제 최소원수가 있으니까 뭐 1이라는 최소원수가 있으니까 1을 덮는 계집합은 1보다 조금 적은 숫자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꼴이어야 되고, 결국 이런 꼴은 자연수 전체를 당연히 덮어요. 그래서 최소원수를 덮는 계집합 하나를 뽑아오면 자연수를 다 덮는 상황이 돼서 결국 이제 한 개로 다 덮으니까 뭐 유한계로 덮은 거고 이제 긴밀이다. 그래서 최소원수가 있는 집합은 최소원수를 덮는 계집합 하나만 가지고 와도 다시 덮는다. 그래서 최소원수가 있으면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이제 긴밀이 맞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페포를 이제 구하게 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기저 형태가 이제 뭐 계집합 형태가 이제 무한대까지 쭉 가는 꼴의 이제 계집합이니까 결국은 어떤 계집합을 갖고 와도 얘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예, 결국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 된다. 의 상황이고, 페포를 구한 건 전체인데 이미 가로 1번에서 얘가 이제 긴밀이 아닌 거 확인한 거고, 이게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긴밀이고 페포는 긴밀이 아니다. 예. 뭐 여기 자연수 집합이 긴밀인 걸 확인하는 거나 여기 가로 3번 집합이 긴밀인 걸 확인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최소원소가 있고 역시 최소원소를 덮는 계집합을 하나 찾아오면 그거 하나만 갖고 와도 다 덮는다가 되고, 여기 최소원소가 있어서 긴밀이다. 여기 최소원소가 없는 집합은 이쪽 왼쪽 끝을 저 1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꼴을 적으시면 얘가 다 모았을 때는 덮는 게 맞고 유한계를 갖고 오면 덮지 못하니까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원소가 없는 요 집합 긴밀이 아니다. 예. 다음 참고명제에서 그냥 아래 거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긴밀하고 유계폐 개념이 동치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 여기 사실 보통 이상 공간, 뭐 보통 거리 공간에서는 긴밀과 유계폐는 이제 동치가 성립을 하고, 보통 거리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는 이제 한쪽 방향만 성립한다. 예. 그래서 긴밀이면 유계가 되고 긴밀이면 폐가 된다. 그래서 긴밀이면 유계폐가 다 된다. 이건 모든 거리 공간에서 다 성립을 하고, 유계도 되고 폐가 되는 집합이 꼭 긴밀인 것인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니은은 안 될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기역만 성립을 하고, 보통 거리 공간에서는 니은도 성립을 해서 보통 거리 공간,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동치까지 성립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동치까지는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들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긴밀을 확인하는 질문들은 유계폐로 대신 체크해도 이제 동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걸 대신해서 유계폐가 다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도 된다. 예. 유계인지는 이미 이 집합 자체가 유계니까 교집합한 것도 당연히 유계가 될 거고, 폐집합을 확인해 보면 이제 페포를 구해 보시면 사실 요 사이에 있는 무리수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작은 계구간을 갖고 와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페포를 구해보면 무리수도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무리수들도 페포에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페포를 구한 게 자기 자신이 나오진 않아서 폐집합이 아닌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둘 다 되느냐, 이제 안 되는 쪽이 있으니까 뭐 긴밀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근거 상황을 이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폐집합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이용해서 뭐 긴밀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어차피 동치 개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안 되는 상황인 걸 언급을 해서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내용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긴밀이 아닌 거를 이제 보여줄 때 뭐 유한계로는 덮이지 않는 덮개를 쓰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그런데 뭐 유한계로 덮이지 않는 그런 덮개를 보여주는 게 뭐 어렵지 않다면 그 덮개를 보여주는 게 뭐 정의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뭐 유한계로 덮이지 않는 덮개를 쉽게 쓸 수 있다면 그냥 그걸 쓰시면서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결국 뭐 덮개 쓰는 게 어렵지만 않다면 덮개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덮개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요 사이에서 이제 무리수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래서 무리수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일단 이 앞쪽에 있는 유리수를 이제 다 덮을 수 있는 뭐 계집합을 하나 쓰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열고 뭐 음수 쪽에서 열었으면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계집합 쪽에서는 요 앞에 있는 유리수를 다 커버하는 상황의 계집합을 쓴 거고, 그럼 뒤쪽에서는 이 왼쪽 끝을 조금씩 루트 2분의 1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쓰시면
그래서 조금씩 여기가 루트 2분의 1에 가까이 가도록 쓰면 이거를 다 모으게 되면 루트 2분의 1 빼고는 요 사이에는 유리수가 다 덮이는 게 맞게 돼. 그래서 무리수 아무거나 하나 써서 뭐 그쪽에 앞부분하고 그쪽에 뒷부분 얘기로 따로 쓰시면 되고, 이제 한쪽은 조금씩 가까이 가도록 쓰시면 이걸 다 모았을 때는 루트 2분의 1 빼고는 다 덮기 때문에 유리수도 다 덮어요. 유리수도 당연히 덮는 상황이 되고, 대신에 얘를 유한계만 모으면 뭐 당연히 못 덮이는 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한 덮개가 없는 이런 덮개를 이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 덮개를 언급하면서 긴밀이 아니다, 아니면 패집합이 아니어서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도 이제 보통이상 공간에 대해서 긴밀 얘기를 확인하는 거라서 이제 유계폐 개념으로 대신 확인하는 거 동치 개념이 되고, 물론 유리수는 유계 개념이 성립하지 않죠. 유계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고, 그래서 유계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 긴밀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역시 뭐 덮개를 쓰는 게 어렵지 않다면 뭐 덮개로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뭐 조금 더 바람직해 보여요. 어쨌든 이런 덮개를 쓰시면 이걸 다 모으면 물론 다 덮고,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 다시 덮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유한계로 못 덮는 덮개를 가지고 와서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도 이제 보통이상 공간에 이어서 역시 뭐 긴밀 얘기를 이제 유계폐로 이제 따지는 것이 동치 개념이 된다, 역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 A집합은 이제 x, x분의 1이니까, 그리고 범위도 1, 2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의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는 A집합이고, 뭐 사실 양 끝점이 있는 어떤 뭐 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상 공간에서 어떤 폐구간꼴하고 그냥 동형인 상황으로 보시면 돼. 어차피 뭐 이런 애나 뭐 이런 애는 동형이고, 그리고 보통이상 공간의 어떤 폐구간 형태로 보시면 되고, 역시 뭐 긴밀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어쨌든 폐구간 형태하고 뭐 같은 형태처럼 보시면 되고, 이제 긴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다음도 이제 보통이상 공간에서 긴밀 얘기를 확인하는 질문이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sin x분의 1 개형을 뭐 0보다 크고 4보다 이제 작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부분하고 0보다 작고 y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이제 음수 쪽의 일부분하고 이제 양수 쪽의 일부분하고, 이제 여기 축 쪽에서는 y 값이 마이너스 1부터 y 값 2까지 있는 이 선분까지. 그래서 sin x분의 1에서 여기 뭐 0보다 큰 쪽 부분 일부분하고 0보다 작은 쪽의 일부분하고 여기 축에 있는 일부분까지가 있는 집합이 지금 A로 나와 있는데, 역시 뭐 6에는 당연해요.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로 x 범위가 이제 끊어져 있고, y 범위도 어차피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뭐 결국 y를 뭐 적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뭐 당연히 유계 개념이 맞고, 뭐 패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패포를 이제 구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sin x분의 1이 이제 그 패포를 구할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점들도 다 패포 집합에 들어가게 돼. 사실 요 집합에 대해서만, 여기 요 집합에 대해서만 패포를 구해도 여기 축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들어가고, 사실 요 집합에 대해서만 패포를 구해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축에 있는 점들이 들어가게 돼. 어쨌든 요 x에 대해서 패포를 구해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요 선분상에 있는 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다 갖고 있어요, x가. 다 갖고 있으니까 패포를 구했을 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된다. 결국 유계 개념하고 폐 개념 성립해서 이제 긴밀 개념이 성립한다. 다음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는 원점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원점만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패포를 구하실 때 얘만 패포를 구해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선분 다 들어가야 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패포를 구해도 역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축에 있는 선분들이 다 들어가야 돼.
결국은 여기 원점만 하나 딱 있으면 페포 구한 집합하고 원래 집합이 당연히 달라져요. 페포를 구하게 되면 여기 축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값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다 나오는 게 이제 페포 집합이고, 원래 집합은 여기 원점밖에 없으니까 뭐 다르고, 그럼 패집합이 아닌 거고 이제 긴밀이 아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sin x분의 1 형태의 집합에서 페포를 구하다 보면 역시 뭐 이런 점이 페포 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아무리 작은 계집합을 찾아와도 만나는 게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축에 걸려져 있는 모든 점들 다 페포에 들어온다. 예. 10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집합이 0일 구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 2분의 1부터 1까지, 3분의 1부터 1까지, n분의 1부터 1까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고, 이제 질문은 이제 T2가 아닌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간이 이제 긴밀이 아닌 것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집합들은 이제 페포를 구했을 때 이제 긴밀이 안 되는 페포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선 순서대로 이제 T2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점을 다른 걸 두 개 줬을 때 뭐 각각을 덮는 계집합이 뭐 만난다, 뭐 그렇다면 뭐 T2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한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 다른 걸 두고 시작해서 계집합끼리 뭐 만나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를 제가 지금 3분의 1을 썼는데, 그럼 이제 3분의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뭐 4분의 1부터 1까지도 있고 5분의 1부터 1까지, 뭐 6분의 1부터 1까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거를 쓴다면 4분의 1부터 1까지, 그게 3분의 1을 갖고 있는 계집합 중에서는 이제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거고, 그리고 이제 y라는 거를 이 집합에 있는 원소로 택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걸로 택한다면, 결국은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 이 3분의 1을 갖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얘고, 가장 작은 걸 갖고 와도 이미 얘를 만나요. 그럼 당연히 T2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사실상 지금 T1도 될 수 없다를 확인한 거죠. 뭐 T1도 될 수 없고 이제 T2도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체 공간이 이제 긴밀이 아니다. 이제 여기 아까 전형적인 계집합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 이걸 모조리 합하면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 당연히 덮여질 텐데, 당연히 얘가 유한계만 뽑아오면 당연히 얘를 못 덮는 상황이 되니까 이 계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게 유한 부분 덮개가 없는 그런 덮개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긴밀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이제 공집합이하는 계집합들은 이제 페포를 구해봤을 때, 그러니까 공집합이하는 전형적인 계집합에 대해서 페포를 구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부터 1까지라는 거에 대해서 뭐 페포를 구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 밖에 있는 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분의 1 같은 게 있는데, 5분의 1을 갖는 계집합도 어차피 몇 분의 1부터 1까지 쭉 가는 집합이니까 이 밖에 있는 원소가 얘보다 좀 왼쪽에 있는 원소일 텐데, 그 원소를 갖는 계집합도 어차피 1까지 쭉 오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밖에 있는 원소들도 계집합을 갖고 오다 보면 여기 만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냥 전체가 되는 것. 뭐 4분의 1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집합에 대해서도 페포를 구하면 전체고, 전체가 이제 긴밀이 아닌 거는 아까 이제 이미 가로 3번에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계집합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페포는 긴밀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로 4번. 다음 참고 명제는 저희가 이제 유한계로 덮느냐의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 계집합을 하나 빼놓고 나서 뭐 유한계로 덮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랑 뭐 동치다. 예. 뭐 얘가 한 20개로 덮이면 얘도 당연히 20개로 덮여요. 이제 이거 덮는 걸로 얘도 당연히 덮이니까 뭐 얘가 덮였을 때 얘가 덮이는 건 당연한 거고, 반대로 얘가 만약에 20개로 덮이면 얘는 여기 그 20개하고 여기 처음에 뺐던 축까지 모으면 21개로 덮여요. 그래서 얘가 한 20개로 덮이면 얘는 21개로 덮이는 상황이에요. 얘가 유한계로 덮이면 얘도 이제 유한계로 덮여요. 그래서 결국 계집합을 하나 뺐을 때나 뭐 A나
유한계로 덮는지를 찾아보는 입장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저희가 긴밀들을 확인할 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놓고 나서 긴밀을 확인하는 개념으로 좀 답을 보려고 해요. 우선 다음엔 여유한 공간이 나와 있는데, 뭐 여유한 공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집합 자체가 지금은 전체가 지금 실수 집합인데, 일반적으로 뭐 전체 집합을 그냥 X라고 썼을 때 전형적인 계집합이 이런 꼴이고, 그럼 전형적인 계집합이 이런 꼴인데, 그럼 이런 계집합으로 덮지 못하는 거는 여기 빼고 있는 유한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계집합으로 못 덮는 점이 한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못 덮는 게 한 20개밖에 없으면 그 20개 따로따로 찾아온 거랑 처음 것까지 하면 21개로 당연히 덮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유한 공간에 있는 전형적인 계집합은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어서 누구든지 다시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모든 집합이 다 긴밀이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이면 사실 집합을 뭘 주고 물어봐도 다 긴밀이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냥 확인을 하는 것도 결국 뭐 일반적인 뭐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 계집합을 찾아와도 얘가 이제 유한계 빼고 다 덮어요. 그래서 얘가 못 덮는 집합이 유한계밖에 없다. 그래서 뭐 20개밖에 없으면 20개랑 처음 것까지 21개로 다시 덮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형적인 계집합이 덮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한계밖에 없다. 여유한 공간은 항상 저런 일이 생기고 항상 긴밀이 된다. 여유한 공간은 항상 긴밀이다. 이제 지금 다음 109번에서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이 지금 긴밀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다음 내용인데, 지금 위상이 지금 하한 공간인데, 결국은 요 집합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계집합은 이런 꼴을 하나 빼게 되면 정확하게 요 집합이 되는데, 결국은 계집합을 하나 뺀 형태가 요 집합이 되는데,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유한계로 덮는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거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유한계로 덮이면 얘도 유한계로 덮이고, 얘가 유한계로 덮이면 얘도 유한계로 덮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차이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계집합을 하나 뺐을 때랑 뭐 빼기 전이랑 유한계로 덮이는지를 찾을 때 뭐 똑같은 개념, 긴밀인지를 확인할 때 뭐 똑같은 개념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긴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뭐 둘 다 된다 아니면 둘 다 안 된다, 뭐 같은 대답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여기 오른쪽이 조금씩 1에 가까이 가는 형태,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오른쪽에 있는 1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이런 꼴을 쓰시다 보면 이게 다 모이면 정확하게 얘가 덮이는 거고, 얘를 유한계만 모으면 얘가 덮이지 않으니까 이런 꼴의 덮개, 이쪽 오른쪽 끝이 1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꼴을 찾아오시면 유한계로는 덮지 못하는 덮개고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집합이 긴밀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긴밀이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집합도 똑같이 긴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유한계로 못 덮는 덮개로 사용했던 건 이제 그대로 쓰고, 그럼 그대로 쓰고 나서 여기 새로운 점 1을 덮으시는 계집합 하나 더 쓰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유한계로 못 덮는 그 덮개 다 쓰고, 얘가 다 모이고 나면은 얘를 덮으니까 여기서 못 덮는 점 1밖에 없는데 뭐 1을 덮을 수 있는 계집합 하나 쓰시면, 결국은 이걸 다 합집합을 하면 이쪽을 합집합을 했을 때 얘가 다 덮이니까 뭐 지금 1도 덮었으니까 이걸 다 합을 하면 여기 뒤에 있는 집합이 당연히 덮여요. 그리고 역시 얘를 유한계만 모으면 안 덮이는 애가 생기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 때문에 유한계로 덮느냐 여부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용했던 덮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얘가 긴밀이 아닌 걸 얘기한 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얘도 긴밀이 아니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얘네 둘의 지금 긴밀 여부를 확인할 때 뭐 시작할 때부터 계집합을 하나 뺐을 때의 상황이랑 같기 때문에 뭐 긴밀을 확인한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유한기로 덮이면 얘도 유한기로 덮이고 얘도 유한기로 덮이면 얘도 유한기로 덮인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긴밀에 대해서는 둘 다 된다 아니면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나와 있는 집합이 이런 덮개가 있으면서 아닌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도 똑같은 답을 해야 되니까 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시 이용하는 덮개도 똑같은 걸 쓰시면 돼요. 다음 이제 가로 3, 4번은 지금 이제 수열의 수렴성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xn이란 수열이 이제 a로 수렴을 한다면 그 xn들 다 모아놓고 a까지 모아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긴밀을 확인을 할 때 당연히 a를 덮는 계집합을 하나 갖고 오다 보면 그 계집합은 이제 수렴성 때문에 어떤 항 이후부터 얘를 다 가지니까 결국 a를 갖는 계집합을 하나 찾아오면 여기 있는 거에 대부분을 덮고 못 덮는 게 한 20개만 남아요. 결국 A 하나만 이용을 해도, 그러니까 A를 덮는 계집합 하나만 가지고 와도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유한계도 다시 덮는 게 가능한 게 맞고 긴밀이 맞다. 그래서 그냥 수렴성을 이용해 보면 이 집합이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가로 3, 4번을 보시면 돼요. 역시 뭐 하한 공간이고 역시 얘가 일로 수렴하는지 얘가 일로 수렴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하한 공간이니까 이제 기저의 형태가 이제 0을 갖는 기저의 형태가 0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벌린 이런 꼴이 0을 갖는 기저 형태인 것. 그래서 이런 기저를 찾아왔을 때 이제 충분히 큰 항번호부터는 이 계집합 안에 다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뭐 가로 3번은 이제 n분의 1들이 이쪽에 있고 사실 대부분의 항들이 들어오는 게 맞고, 그래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게 맞고 이 참고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이면서 긴밀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가로 4번은 마이너스 n분의 1은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당연히 얘가 일로 수렴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 3번은 뭐 참고 내용하고 똑같이 이제 긴밀 내용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가로 4번은 이제 참고 내용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고, 사실 이쪽에 있는 점들은 이런 계집합들을 이용해 보시면 유한계로 못 던 사항들이 올 거죠. 그래서 가로 3번은 사실상 참고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 이제 뭐 수렴성을 그대로 이용해 보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역시 0을 덮는 계집합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역시 이제 기저의 형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기저 안쪽으로 이거의 대부분의 항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항 이후부터는, 그래서 어떤 항번호보다 더 큰 쪽들은 다 이 기저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저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대부분이 계집합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못 덮는 상황들은 이제 유한계밖에 없고, 결국은 전체적으로도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밖에 없다. 긴밀이다. 뭐 그 다음 상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음수 쪽에 있는 점들이, 이 음수 쪽에 있는 점들이 뭐 이런 꼴, 이런 꼴, 이런 꼴의 기저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쪽 0으로 가까이 가는 꼴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게 다 모으면 덮이는 게 맞지만 이게 뭐 유한계만 모아서는 얘가 못 덮는 게 생긴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긴밀이 아닌 상황이고, 어쨌든 가로 3, 4번은 이제 수열의 수렴성하고 좀 연관을 지어 보시면 되는데, 가로 3번은 이제 수렴성이 있고 긴밀이 된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111번 보겠습니다. 111번은 이제 K상에서 주어져 있는 집합이 이제 긴밀이 아닌 거를 이제 보이는 문제인데, 그냥 긴밀인지를 이제 판별해라 라는 상황의 문제라고 보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니라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이제 긴밀인지를 판별해라 라는 문제 상황으로 좀 보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보통 이상 공간하고 여기 K 이상하고는 이제 강약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열린 개 구간들만 기저고, 여기는 열린 개 구간도 기저고, 열린 개 구간에다가 이제 K를 뺀, 이제 K는 n분의 1 집합이고, 이제 보통에 있는 기저 말고 이런 꼴의 기저까지 얘가 더 갖고 있고, 그래서 기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강하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K 이상이 더 강하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이렇게 강약이 있을 때는 이제 강한 데서 긴밀과 약한 데서 긴밀의 관계가 강한 데서 긴밀이 됐을 때는 약한 데서 긴밀이 된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인 쪽은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여기서 긴밀이라고 해서 여기서 긴밀이라고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일단 주어져 있는 집합이 지금 영일폐구간 형태의 집합이 나왔는데, 이 보통에서 긴밀을 체크해 보면 맞아요. 이제 폐구간, 유계폐구간이니까 맞고, 이제 아무리 여기에서 맞아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맞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저 주어져 있는 집합을 긴밀인지를 이제 판별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어져 있는 집합의 긴밀을 판별하는 거랑 개집합을 하나 빼고 나서 판별하는 거랑 뭐 개념적으로 똑같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긴밀 여부하고 개집합을 하나 뺐을 때의 긴밀 여부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뭐 한 20개로 덮인다면 결국은 얘는 21개로 덮이는 상황이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 둘에 대해서 결국은 차이를 볼 만한 집합을 하나 빼려면 사실 이제 보통에서는 되는 거니까, 보통에서 쓰지 않는 여기서만 쓰는 뭔가 그런 형태의 개집합을 빼놓은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구간 빼기 이제 K라는 형태가 이쪽에서만 있고 이쪽에서는 없는 그런 꼴의 이제 개집합이니까, 그런 개집합을 하나 빼보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 개구간을 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개구간을 하나 쓰면, 이제 이런 걸 하나 쓰게 되면 역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를 뺐는데 이게 남는 부분이 한 20개로 덮이면 얘는 21개로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유한개로 덮는지에 대한 상황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기밀 여부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요 집합을 다시 빼게 되면 K라는 부분을 못 빼니까 결국은 K가 남을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집합의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물론 K 이상에서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녀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제 n분의 1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K 집합이고, 이 집합에 대해서 이제 긴밀을 생각해 보시면 이 점들이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꼴이니까, 개집합도 이렇게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개집합을 꺼내오면, 그래서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뭐 오른쪽은 뭐 적당히 1을 덮을 수 있는 애로 쓰고, 그래서 왼쪽 끝이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꼴에 이제 개집합을 쓰게 되면, 이 개집합이 다 모이면 당연히 얘가 덮이는 게 맞지만, 이 개집합을 유한개만 꺼내오면 당연히 이게 못 덮이는 게 생기는 상황. 그래서 이 왼쪽 끝을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꼴의 개집합의 덮개를 쓰면 얘가 유한개로 이제 못 덮이는 상황이 생기고, 얘가 긴밀이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도 긴밀이 아니다, 그런 상황으로 판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긴밀이 아니고 얘도 똑같이 긴밀이 아니다. 결국 얘가 긴밀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이제 왼쪽 끝이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덮개가 있으면 되니까 그 상황하고 얘를 다시 모은 걸로 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 그리고 오른쪽 끝은 뭐 1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숫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다 돌면 이렇게 K를 다 덮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처음에 뺐던 개집합까지 다시 모으면 뭐 K도 덮고 K가 아닌 쪽도 덮으니까 이런 개집합을 다 모으면 여기가 덮이는 게 맞고, 근데 얘를 유한개만 모으게 되면 못 덮이는 점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유한개로는 못 덮는 상황이고 긴밀이 아니다.
결국은 이 녀석의 긴밀과 계집합을 하나 빼고 나서의 긴밀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좀 판별을 하시면 된다. 예. 다음 참고는 이제 여가상 공간에서 사실 유한집합이 긴밀이 되는 건 이제 여가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공간에서 다 성립을 할 테고, 긴밀이면 유한이냐 이쪽이 여가산에서는 성립하는 게 맞고, 여가산에서는 긴밀과 유한이 동치까지 성립을 한다. 뭐 사실상 이제 기출문제였던 상황이고, 여가산에서 긴밀과 유한을 동치로 보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참고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가산 공간에서 이제 연결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때는 제가 이제 편의상 단점집합을 뺐는데, 단점집합은 사실 모든 공간에서 다 연결이고, 이제 단점집합 빼고 보면 이제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것만 본다면 연결하고 이제 비가산이 동치예요. 그래서 비가산하고 연결이 동치 개념이다. 물론 단점집합을 뺐을 때 동치 개념이 된다. 예. 예. 또 여가산 공간에서 연결성을 갖고 있는 집합은 단점집합이거나 비가산집합이거나 이런 것만 여가산에서 연결이다 라는 게 여기 두 번째 참고 명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연결이면 연결을 연속으로 보낸 것도 긴밀을 연속으로 보낸 것도 이제 긴밀이 된다. 저희가 뭐 긴밀을 연속으로 보내면 긴밀, 연결을 연속으로 보내면 연결, 이제 그런 개념을 연속 함수가 다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112번에 이제 여가산 공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기출문제 아까 첫 번째 참고하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긴밀과 유한이 이제 동치가 성립하는 거, 이거 사실상의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로 2, 3번을 좀 보면 돼. 이제 가로 2번은 이제 유계폐 구간,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이제 부분 공간으로 보고 있는 유계폐 구간이 정의역이 있는 연속함수, 공역이 여가산, 정의역이 유계폐 구간, 이제 함수가 연속이면 이제 상수함수여야 한다. 이제 가로 3번은 뭐 가로 1번하고 똑같이 이제 공역은 여가산, 정의역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었을 때 연속함수가 상수함수밖에 없다. 이제 가로 2번, 3번 다 이제 연속함수는 상수함수여야 한다. 연속함수는 상수함수여야 한다. 이제 그런 형태가 2번, 3번에 있고, 이제 정의역만 지금 다른 상황. 이제 가로 2번을 보시면 일단 여기 유계폐 구간은 긴밀 개념하고 연결 개념을 다 갖는 거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긴밀을 보낸 건 긴밀이 되고 연결을 보낸 건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긴밀과 연결이 다 되는 정의역이니까 함수가 연속이어서 이제 치역도 긴밀과 연결이 다 되는데, 아까 여가산 공간에서의 이제 긴밀은 이제 유한이다. 예. 그래서 유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 개념은 이제 단점집합이거나 이제 비가산이거나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미 유한집합은 비가산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 개념이 있으려면 단점집합이거나 비가산집합이어야 되고, 이미 유한은 비가산이 아니니까 비가산은 될 수 없으니까 단점집합이어야 한다. 예. 그래서 여가산 공간에서 이제 긴밀과 연결 개념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집합이 단점집합밖에 없다. 예. 결국은 이제 치역의 원소가 하나니까 상수함수다. 결국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까 이제 참고해서 확인했던 개념들을 이제 다 적용하는 상황이. 이제 가로 3번은 이제 가로 2번을 더 이용하시면 되는데, 정의역이 이제 실수의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해서 공역이 여가산일 때 이제 상수함수,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상수함수밖에 없다. 그걸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닌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 공역 쪽에 있는 그 함수값들이 이제 같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게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상황인 것. 그래서 이 상황이 생기는 게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상황인데, 그럼 정의역에서 그 A, B를 다 갖고 있는 어떤 폐구간이 있을 거고, 그 폐구간 쪽으로 이제 제한시킨 함수를 보면 어차피 F가 연속이면 여기 이제 축소함수도 이제 연속 개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축소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지금 유계폐 구간이면서 함수가 지금 연속이니까
가로 2번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돼요. 정의역이 6의 구간이고 함수가 연속이니까 가로 2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그럼 이 축소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함수여야 한다가 돼. 근데 어차피 이 A는 이 두 점을 다 갖고 있고 A하고 B가 보내진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상수함수인 것하고 이 값이 다른 거는 모순이다. 예.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가로 2번 때문에 모순이 생겨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113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고 이제 공역이 이제 T2가 되면 이제 연속함수는 패사상이 항상 된다.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고 함수가 연속일 때는 패사상이 된다. 예. 이제 패사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패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해서 보내고 났을 때가 이제 패집합이 되는 거,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작을 패집합을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패집합은 이제 긴밀이다. 뭐 이 정리를 이제 쓰시면 이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패 부분 집합은 이제 긴밀이다. 그래서 시작은 패집합을 꺼내놓고 시작하지만 그게 긴밀 공간 안쪽에서 패집합을 꺼낸 거고 다시 긴밀까지도 성립한다. 예.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패집합, 긴밀 내용이 성립을 하고, 그럼 긴밀을 연속으로 보내고 나면 역시 긴밀이 되고, 그래서 보낸 게 긴밀이 되는데 공역이 또 T2니까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T2 공간에 있는 긴밀 집합은 패집합이 성립한다. 결국 이제 보낸 게 패집합이 맞고 이제 패사상이 맞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정리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패 부분 집합은 이제 긴밀이다. 예. 그리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패집합이다. 이런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제 113번이 이제 성립한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이제 정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고 이제 함수가 전단사고 연속까지가 되면 조금 전의 상황에 의하면 정역이 긴밀이고 이제 공역이 T2고 함수가 연속이면 패사상까지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 저희가 패사상하고 이제 계사상의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전단사 함수일 때는 패사상과 계사상, 역함수의 연속이 다 동치여서 지금 전단사 상황이니까 패사상이면 계사상이기도 하고 역함수가 연속이기도 하다. 결국은 역함수의 연속 얘기도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맞고, 그래서 전단사고 F가 연속이고 역함수의 연속도 성립을 하고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 성립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던 요 세 조건의 패사상 얘기가 성립을 하고 전단사까지가 더 성립하면 위상동형 사상까지도 성립을 한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지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